안녕하십니까. 아주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승욱의 서울 1964년 겨울을 했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동일 작가의 무진기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나는 고향인 무진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젊고 부유한 아주 부잣집 미망인인 그 아내와 결혼을 했고, 얼마 있으면 이제 재학해서 전무가 될 33살에 나는 어머니의 산소도 있고 또 내가 젊었을 때 젊은 날의 추억이 잘 묻혀져 있는 그 무진으로 가게 됩니다. 안개 무자를 썼던 것 같은데요. 짙은 안개, 그것의 그 무진의 어떤 명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이 오곤 했었죠. 그러나 늘 어두운 골방 속에서 화투와 불면과 수음 그리고 초조함이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진이 온 날 밤 중학교 교사로 있는 후배 박을 만납니다. 그와 함께 지금은 그곳 세무서장이 된 중학교 동창 조와 함께 만나게 되죠. 그는 손금이 나쁜 사내가 스스로 손금을 파서 성공했다는 투의 얘기에 늘 감격해하고 감동해하던 친구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어떤 주인공, 부주인공 중에 한 명인 하인숙이라는 음악 선생 소개를 받습니다. 대학 졸업 음악식 때 나비 부인의 아리아, 어떤 개인 날 이런 고급스러운 노래를 불렀다는 그녀는 술자리에서 청승맞게 유행가 부르고 둘만이 함께 있을 때 무진에서 자기를 데려가 줄 것을, 즉 서울로 구원해 줄 것을 나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과거 무진에서 떠나고 싶어 했었던 과거의 나 자신을 하인숙에게서 이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고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이튿날 어머니 산소에 돌아오는 길에 방죽 밑에서 술집 여자의 시체를 봅니다. 바다로 뻗은 방죽, 거기에 내가 과거 폐병으로 요양했던 집에서 하인숙과 정사를 갖게 됩니다. 그녀에게 어떤 간절한 사랑을 느끼지만 끝내 그걸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로부터 온 긴급 전보로부터 과거의식에 빠져 있었던 나를 다시 현실로 일깨우게 됩니다.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와서 곧 찢어버리겠죠. 이제는 영원히 기억의 저편은 무진을 그냥 가슴에 묻어두기로 결심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을 기본 줄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서울을 떠나서 무진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는 떠남, 또 추억의 공간, 복귀, 여로 구조. 예전에 여로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여정에서 나는 더 젊었던 시절의 고뇌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즉 무진이라는 골방 안에서 불면과 수음, 그 다음에 담배꽁초와 편도선, 6.25 전쟁의 상처, 우편 배달을 기다리던 초조함, 이 어둡던 시절의 모든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진에서 나는 하인숙이라는 중학교 음악 선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 역시 과거 내가 그랬듯이 서울행을 목표로 무진 탈출을 꿈꾸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내가 그토록 무진을 탈출하고 싶어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하인숙에게서 이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나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끈이요 감상의 어떤 실체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식의 다른 끝에는 시민과 책임이라는 어떤 상대적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 놓는 것이 바로 아내의 급전, 전보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라고 되뇌이죠. 이것은 마지막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사실은 마지막이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무진과 그 체험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인숙에게 짧은 연애 편지를 썼다가 그것을 떠나기 직전에 결국은 찢어버림으로써
무지는 또 다시 이제 추억의 공간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다시 현실로 회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상 재미있는 이야기, 소설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등 부동산입니다. 뭐 계약서를 가장 많이 써서 1등 부동산이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SNS에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 올라간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 고양시를 제외한 뭐 서울 쪽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고양시, 일산 내의 아파트 전세나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뭐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 원룸, 투룸 뭐 여러 가지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상가 등 저희는 오로지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거래를 알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등 부동산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 뭐 번지나 아니면 단지, 동, 아니면 원하는 층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백마마을에 사는데 백마마을 22평 510동 제가 선호하는 층은 5층에서 10층 선입니다. 5층에서 10층 사이에 22평 전세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좋은 물건을 3-4개 구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물론 저희 1등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거래되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정의롭게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호도 거짓됨이 없이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서 정의롭게 부동산 중개 수수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부동산이 있을 텐데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전세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인 근처에 사시는 근처에 이제 부동산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할 요량으로 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잘 매매가 안 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처 가까운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아파트 뭐 22평을 내놓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일단 여러분 매물을 직방, 다방, 뭐 피터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트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이 매매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보통 뭐 3, 4억, 많게는 뭐 7, 8억 가는데 직방 다방의 고객들이 20대, 30대, 4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매물인 그 3억대 이상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겨우 뭐 원룸, 투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되냐면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백마마을 검색해 보면 제가 올린 제 이 얼굴로 올린 동영상이 수십 가지 일단 1차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아파트 매물도 금방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TV 여러 SNS에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검색하는 유튜브를 검색하는 연령대는 뭐 5, 60대도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가 지금처럼 백마마을 5단지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마마을 510동에 22평 매물을 내놓았다라고 가정하면 백마마을 5단지 뭐 어디서 전국 어디서 유튜브를 치던 여러분이 내놓은 그 물건이 바로 첫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변 부동산에만 내놓았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1등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선마을, 호수마을 비롯해서 저쪽 서구 쪽도 저희가 많은 물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선마을에서 뭐 30평대 전세를 구한다. 뭐 무슨 학교 주변. 그러면 며칠 전에도 강선마을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무슨 학교 주변에 몇 평대 아파트 전세 구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일단 직원이 많습니다. 매물도 많지만. 그래서 강선마을에 가서 이제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하기 전에 발품을 팔아서 동시에 호수마을에 출장을 나간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마을 5단지에서 22평을 아파트 보여준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직원이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전세를 믿고 의뢰해 주시면 바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 최선의 입지에 최고의 입지에 좋은 층수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010-3202-7031번입니다. 고맙습니다.